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서정아 원장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신마취라는 것은 수면마취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환자분이 자발 호흡이 없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또 어떻게 구분하자면 근이완제가 들어가느냐 아니느냐, 기계를 쓰느냐 아니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면마취와 전신마취라는 것이 어떤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마취가 깊어졌을 때는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마취과 의사나 다른 시술자들이 자세히 보아줘야 한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신마취를 했을 때는 보통은 수면마취를 할 때 쓰는 약을 먼저 주게 됩니다.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도 수면마취처럼 먼저 주무시게 될 거예요 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잠을 자는 약이 정맥 마취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 이후에 환자분이 주무셔서 의식이 없어졌을 때 근이완제를 투여하고 기계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기구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기관삽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구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호흡 기계와 연결을 하게 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호흡 마취로 마취를 유지하게 되고요. 수술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것에 맞춰서 환자분의 근이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입에 있는 어떤 기구를 제거하게 되면서 전신마취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마취 전 평가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수술하시거나 마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환자분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이전에 마취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토대로 힘들었던 점들을 저희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마취의 방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조금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 안전한 마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전신마취를 할 때 꼭 들어가는 과정이 기관삽관이라는 과정입니다. 그 기구가 지속적으로 목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은 그 기구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을 당연히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그 기구로 인한 압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이 부은 상태, 그래서 제가 순위 설명드리기로는 감기 걸렸을 때 목 부은 것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2, 3일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이제 약을 드시거나 해서 조금 가라앉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신마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비앙 성형외과 서정화였습니다.